가족이면 싸게 팔 싸게 수도 팔아요. 있고 아니면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법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영상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비상장 주식의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고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네. 크게 보면 이제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예외 사항까지 해서 3편으로 나눠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시가라는 건 원래 거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안 하죠. 누가 비상장 주식을 그렇죠.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시가 평가를 안 하지만 엄밀히 존재하는 규정이고 네. 이걸 또 활용해서 또 득을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일반 법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그걸 뭐 가격을 높이거나 네. 낮추거나 이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양도가 있고 증여, 상속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씩 보면 양도한다. 남한테 팔 때는 어떻습니까?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야죠. 아는 사람한테 가족 간에 가족이면 싸게 팔 싸게 수도 팔아요. 있고 아니면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 네. 증여다. 그럼 이제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싸게 해야죠. 그죠.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겠죠. 그래서 싸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속이다. 그러면 또 상속세가 있겠죠. 그러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평가가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례로 다 드리진 못했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법인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했지만 법인이 자산에 대해서 개인화하거나 그다음에 법인을 승계하거나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이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고 평가된 가격을 향후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올리던 낮추던 이런 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가평가. 기본적으로 기준과 조건이 있을 텐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원래 이제 이게 꼭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네. 원칙은 무조건 이제 시가예요. 그렇죠. 네, 시가라는 건 시세. 우리 횟집 가면 시가 써 있잖아요. 비싼 거. 네. 그런 것처럼 그날 그날의 가격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면 그 매매되는 금액이 시세인 거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 그러니까 유사한 게 팔린 게 있다. 그럼 또 시세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평가사들이 자격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한 게 또 시세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받은 가격, 그 가격도 시세고, 그렇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수용한다. 그러면 수용할 때 산 수용 가격, 그것도 시세입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주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선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 뭐 공매나 낙찰되는 가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세로 기준이 되는데 조금 특수하게 비상장 주식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단적인 예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시세라는 거를 저희가 뭐 합법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제 조정하는 의미에서 시세 조정?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좀 있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세무사가 갖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주식의 가치를 대충 봤더니 한 10만 원을 해요 한 주당. 제가 아니 3만 원을 살게. 그래서 저한테 3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 3만 원도 시세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되나요? 일단은 남이면 되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팔지 않을 거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건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그건 인정이에요. 근데 이게 비상장 주식은 규정이 뭐가 있냐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일단 제외예요. 그건 시세로 인정하지 않겠다. 시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수관계인끼리는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인정 안 해주고, 또 하나는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의 1%다 그 이하다 그럼 그것도 제외해요.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시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래가액이 3억 원 미만이다 그럼 그것도 제외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1%도 넘어야 되고 액면가액 3억도 넘어야 되고 특수관계인도 아닌 거래가 있다면 그거는 시세로 인정을 해주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인 거래냐 네.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뭐 액면가 비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 적용이 쉽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휴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 부동산도 보면은 감정가라고 쓰는데 그렇죠. 감정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왜요?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부동산은 되는데 부동산 되죠. 근데 이제 이 비상장 주식만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감정 평가를 받다 보면 평가는 방법이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호탁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감정 평가를 허용하면 가격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을걸요. 뭐 할인율 좀 높이고 뭐 이렇게 미래 수익 올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 그거는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조금 힘을 쓰면 정부에 압박을 안 하면 될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용이랑 공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적용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규정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일단 뭐 수용, 경매, 공매가 특수관계인 낄 이유는 많이 없긴 할 텐데 그리고 거래가액의 기준에서 1%하고 3억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도 쉽진 않은 거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수용이랑 경매가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주변에 보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신용상의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은 압류가 되고 그러면 그걸 경매 처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걸 또 누군가 사요. 네, 근데 그거를 거래 가액으로는 보겠지만 시세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체납되신 분들이 공매가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조금 혼란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적용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을 조금 따져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낮췄거나 혹은 높였거나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가격이 우리 박세무사는 이게 이제 시가다. 이게 시가니까 난 이걸 가지고 하겠다. 뭐 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세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조건들을 다 통과해서 시세로 인정을 받았다고 칠게요. 네. 받으면 이 가격으로 언제까지 유효하게 가격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조금 규정인데 무제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10년 전에 판 가격을 계속 쓸 수는 없죠. 근데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이게 뭐 음식물처럼 유효기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도, 증여, 상속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가. 양도는 전후 3개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전후로 3개월. 그때까지만 쓸 수 있다. 네. 이 가격은. 그리고 증여다. 전후로는 6개월, 후로는 3개월. 희한하네. 약간 좀 길죠? 근데 상속이 가장 길긴 해요. 상속은 전 6개월, 후 6개월. 이 안에 들어오는 가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상속은 전후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6개월이나 상속 후 6개월 내에 거래가 있으면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을 전이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6개월 후다 그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긴 하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인 대표자가 유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겠죠. 네. 그럼 그때 주식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때 주식 평가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보충적 평가 방법을 네, 쓰는데 마침 그 상속 시점 전후로 해서 6개월 사이에 팔렸다. 그쵸. 누군가에게 팔려가지고 아까 그 시가 조건에 적용이 된다면 그걸 써도 된다. 네. 그래서 사전에 조금 뭐 건강이 좀 위태롭거나 하시면은 쓸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6개월 내에 내가 가는구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사실 2년 전에 팔렸어. 팔렸는데 그 뒤로 우리 회사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건 근데 정말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인데 평가 기준일로부터 한 2년 전 내 위에 금액들이 있었어요. 시세 가격이. 그리고 뭐 회사는 그냥 똑같아 상황이.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제 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되면 그 가격을 쓰는 거예요. 요청하기 쉽지도 않고 쉽지 않지.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규정 네. 같으나 뭐 쓰는 맞습니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규정은 있다. 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시기는 할 텐데. 이제 던지는 거지. 에이씨 안 되네. 시세는 무슨 개뿔. 그렇죠.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뭐 보유하고 있거나 또 부모님에게 승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시가라는 평가가 분명 존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충적 평가 방법보다 선 위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네. 앞서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는 가야지 나중에 뭐 이런 게 있었다, 네. 몰랐다, 혹은 적용을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은 세법상으로 해야 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라는 얘기로 들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평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평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시세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보충적 평가 방법 준비된 거, 보충적 평가 방법의 일반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